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마지막 시간으로서요, 준공이 나오고 나서, 저번 시간에는 과세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는 비과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집 한 채라도 9억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해서 세금을 내죠. 그래서 비과세지만, 뭐 재개발, 재건축 되면 되게 뭐 고가주택 이상으로 매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가주택에 준용해서 어떻게 세금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제 재건축 플로우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주택이 있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입주권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입주권일 때 양도하는 게 입주권 과세 비과세를 저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드디어 준공이 떨어졌는데 준공이 떨어져서 이제 새로운 주택으로 등기가 났는데 이게 집이 두 채 이상이다 라고 해서 그때 저번 시간에 과세를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 집이 한 채인데 9억이 넘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준공 후 양도하는 요 경우를 지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사례는 계속해서 동일합니다. 3억에 예전 아파트 샀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현재 평가를 7억을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완납된 청산금을 그냥 2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공이 떨어지고 12억에 매매하는 거 이 케이스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양도 차익을 저희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 3억과 2억 즉 내 호주머니에서 5억이 나갔는데 12억에 팔으니까 7억이 양도 차익이죠. 그래서 양도 차익인데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입주권과 지금 준공 후의 차이점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입주권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양도 차익을 기존 부동산 양도 차익과 청산금 즉 입주권의 양도 차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그랬죠. 구분하는 이유는 입주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요때 파는 거는 장기보유 공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때 파는 거는 장기보유 공제는 있지만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만 있다. 이제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공업 파는 것들은 일단은 이제 파는 게 부동산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이 양도차익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안 하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기존 부동산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양도차익과 청산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한 순수 청산금의 양도차익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장기보유공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권일 때는 없는 것이고요. 준공업할 때는 장기보유공제 적용을 하는데 기존 부동산 부분에 대한 장기보유공제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고 청산금에 대한 장기보유공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하면 저희가 양도차익은 7억이라고 했죠. 내 호주머니에서 3억 나가고 2억 나가고 12억에 팔았으니까 7억이 양도차익인데 저희가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따로 구하죠.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총 양도가액 중에 9억 초과분 즉 7억 곱하기 12분의 3 하면 1억 7,500이 고가주택 양도차익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할 건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쪼갤 거냐 이거죠. 결론은. 그래서 일단 고가주택 양도차익 구하기 전에 일반 양도차익부터 한번 쪼개보죠. 일단은 기존 부동산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3억에 사서 7억으로 평가받았으니까 4억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은 이게 두 가지로 쪼개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존 부동산의 연장으로 보는 부분과 순수 청산금으로 보는 부분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쪼개냐? 이렇게 쪼갠다고 그랬죠. 일단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3억에 사서 7억에 평가받았으니까 4억일 것이고 그 다음에 청산금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총 양도가액에서 평가액과 추가 분담금을 뺀 즉 3억을 이 청산금의 양도차익으로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완공이 됐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의 연장 부분과 순수 청산금의 양도차익으로 이 3억을 쪼갤 거란 말이죠. 뭘로 쪼갤 거냐? 법에서는 이 평가액과 추가 분담한 요 비율로 쪼개래요. 그래서 3억에서 7 플러스 2분의 7만큼은 기존 부동산의 연장의 양도차익으로 볼 것이고 7 플러스 2억 중에 2억은 순수 청산금의 양도차익으로 이렇게 쪼개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뭐예요? 4억 더하기 2억 3,300이니까 6억 3,300이 될 것이고, 순수 청산금 양도차익은 그 6,666만 원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 양도차익이고, 저희는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뭘 곱하면 돼요? 일반 양도차익에다가 12분의 9억 초과분, 즉 12분의 3만큼 곱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순수 청산금 양도차익도 12분의 3만큼 곱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더한 게 바로 결국은 그 1억 7,500이 나오는 거예요. 1억 7,500이. 근데 왜 이렇게 쪼갠다? 장기 보유 공제가 틀려지기 때문에. 왜?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은 장기 보유 공제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 다음에 순수 청산금에 대한 그 장기 보유 공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적용하고, 또 장기 보유 공제가 일단 틀리죠. 그 8%씩 적용되기 때문에 24%에서 80%까지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이제 계산을 한번 뽑아보면 이렇죠. 기존 부동산 그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아까 1억 5,833만 원이고, 순수 청산금에 대한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1,666만 6천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원래 양도차익에다가 12분의 3만큼씩 곱한 거, 총 7억의 양도차익을 12분의 3 곱해도 이거죠. 이거에다가 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즉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즉 2007년에 취득을 해서 19년에 팔았으니까 12년이죠. 12년이니까 10년 이상은 80%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 1억 2,600이 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순수 청산금에 대해서도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근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2년밖에 안 돼서 3년 미만이라 장기보유공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소득금액은 두 개 더하면 4,800이 나올 것이고, 기본공제 250공제 빼고요. 그러면 과세표준은 4,583만 3천원이고요. 여기에다가 세율 구간 1200에서 4,600 사이는 15%의 누진공제 108만 원이기 때문에 양도세 및 주민세는 637만 4,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제 처음 들으면 어려우신데, 일단은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과 준공 후에는 이 청산금의 양도차익을 두 개로 쪼개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 쪼갠 거를 기존 부동산 부분은 그 기존 부동산대로 이쪽에 정리를 하고, 청산금은 이쪽으로 정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 적용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 양도세였고요. 과세일 때. 그 다음에 비과세일 때는 여기에다가 고가주택 12억 중에 9억 초과분을 곱하고 그 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이 집이 딸랑 이거 한 채일 때, 딸랑 한 채일 때, 고가주택 딸랑 한 채일 때는 630만원 정도, 10여 개 팔지만 요 정도 나온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 4편인데요. 1편, 2편 보시고 3편, 4편 보시면 이해가 더 쉽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